안녕하세요.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객 구매 여정과 마케팅 퍼널이라는 디지털 마케팅의 두 가지 핵심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마케터는 구매까지 이르는 고객의 모든 여정을 설계하고 고객군을 토프, 모프, 보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핑함으로써 각 그룹이 아래의 그룹으로 최대한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마케터의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널의 각 단계별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마케팅 지표가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퍼널의 가장 상단인 토프에선 브랜드나 제품을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단계로 타겟군에게 얼마나 광고가 잘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임프레션, CPM, CPV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임프레션을 알아볼 텐데요. 임프레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리치와 프리퀀시라는 지표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먼저 임프레션은 광고가 노출된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프레션이 1000이다 라고 하면 해당 광고가 1000회 노출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노출된 횟수까지 모두 카운팅하기 때문에 임프레션이 100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1000명에게 노출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광고가 몇 명에게 보여졌는지는 지표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리치, 즉 도달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여기 총 5명의 타겟이 있고 A라는 광고가 타겟 1과 2에게는 3번씩 보여지고 나머지 타겟 3, 4, 5에게는 한 번씩만 보여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광고가 노출된 총 횟수는 9번이죠? 이것을 임프레션, 즉 노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노출된 횟수를 모두 카운팅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리치, 즉 도달은 몇일까요? 총 5명에게 광고가 노출됐기 때문에 리치는 5입니다. 즉 임프레션과는 달리 리치는 광고를 본 사람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명당 광고를 본 횟수는 평균 몇 회일까요? 광고 노출이 총 9번이고 총 5명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9 나누기 5를 하면 1.8회가 되겠죠? 이것을 프리퀀시, 즉 빈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프리퀀시는 한 명당 광고를 본 평균 횟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퀀시는 타겟 한 명이 광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는가에 대한 수치니까 프리퀀시가 너무 낮으면 타겟이 광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고 프리퀀시가 너무 높으면 타겟이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임프레션, 리치, 프리퀀시에 대해 이해해 보았고요. 다음은 CPM, CPV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M은 코스트 퍼 밀리의 약자로 1000번 노출했을 때의 단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케터 입장에서 CPM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CPM이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광고비 대비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CPM은 낮은 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1회 노출당 단가가 아니라 1000회 노출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1회당 단가가 너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100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CPM 단가를 기준으로 각 디지털 매체들의 노출 단가가 싼지 비싼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토프의 마지막 지표로 CPV를 알아보겠습니다. CPV는 코스트 퍼 뷰를 뜻하고요. 영상 광고 조회가 한 번 발생할 때의 비용을 뜻합니다. 영상 광고에 쓰이는 지표인데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봤다는 뜻, 즉 조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CPV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유튜브 광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영상 시작 전 5초 스킵 버튼이 나오는 광고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 광고 상품을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라고 하는데 과금 방식을 CPV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노출에 과금하는 것이 아닌 조회에 과금하는 형식인데요. 이 광고 상품에서 조회의 기준은 길이 30초 이상의 광고 소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초 이상 광고를 보았거나 상호작용, 즉 클릭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5초가 지난 뒤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회로 인정이 안 돼 과금이 안 되는 방식이죠. 자, 그럼 CPV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CPV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영상 조회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CPV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회수가 높아지겠죠? 보통 CPV 영상 광고는 노출을 목표로 하는 CPM 광고에 비해 브랜드 관심도를 더 높이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군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V 영상 광고는 타겟군이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오래 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크리에이티브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여기서 CPV와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조회율, 즉 VT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VTR은 View Through Rate의 약자로 광고 노출수 대비 조회된 횟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노출수가 1000회이고 조회수가 200회일 때 VTR, 즉 조회율은 20%가 되겠죠? CPV 영상 광고에서 조회율, 즉 VTR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보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의 크리에이티브가 좋아서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한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프 단계의 지표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모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모프 단계에서는 고객의 관심도를 토프 단계에서보다 더 향상시키고 광고에 대한 클릭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제품 판매 페이지 등으로의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지표로는 CPC, CTR 등이 있습니다. 먼저 CP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의 약자로 클릭이 한 번 발생할 때의 광고 비용입니다. 그럼 CPC의 경우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한 번 클릭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클릭을 확보할 수 있겠죠? CPC 수치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면 피드 중간중간에 광고 많이 보시죠? 보통 클릭을 유도해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목표로 인스타그램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CPC를 기준으로 광고의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가 타겟군의 관심을 잘 끄는 크리에이티브라면 CPC가 낮게 나오고 그렇지 못할 경우 CPC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인스타그램 CPC 광고를 운영할 때 두세 가지 다른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광고문을 제작해서 운영해보고 그중 CPC가 가장 낮은 광고 소재로 광고비를 집중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프의 다음 지표로 CT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TR은 클릭스루 레이트의 약자로 노출량 대비 클릭수, 즉 클릭률을 뜻합니다. 노출량이 100회이고 클릭 횟수가 3회라고 하면 CTR, 즉 클릭률은 3%가 되겠죠? CTR은 광고를 노출했을 때 타겟이 클릭하는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CTR이 너무 낮다면 해당 광고의 매력도가 떨어져 광고 소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보프에선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보프에서 증폭된 관심과 함께 정보 탐색을 적극적으로 했던 고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 최종 결제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CVR, CPA, 로아스 등의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CVR은 컨버전 레이트의 약자로 전환율을 뜻하는데 앞선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전환이란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단계로 넘어간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목표로 한 단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표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전환을 회원 가입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앱 인스톨이나 결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프 단계에서 전환을 결제로 설정했을 때 구매 페이지 방문자 수가 1000명이고 이 중 10명이 최종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전환율, 즉 CVR은 1%가 됩니다. 자,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다음 CPA는 코스트 퍼 액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소비자가 한 번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보프 단계에서 액션을 구매로 가정했을 때 CPA는 광고의 총 비용 나누기 총 구매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A도 1회 목표 행동당 광고의 비용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아스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아스는 Return on Ad Spending의 약자로 광고비 대비 매출 비율, 즉 광고 수익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광고비로 3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면 로아스가 몇 프로일까요? 광고비 대비 3배의 매출을 일으켰으니 300%죠? 그럼 로아스 300%가 좋은 수치일까요? 나쁜 수치일까요? 이것은 업종과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로아스라는 것은 광고비 대비 매출을 의미하니까 매출에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로아스 300%면 이익이 날 수도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다른 업종을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그에 반해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매출 대비 이익률을 60%라고 가정하고 의류 브랜드는 3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광고비는 1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매출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이익액은 180만 원이고 의류 브랜드의 이익액은 90만 원입니다. 둘 다 로아스는 300%로 동일하지만 매출 대비 이익률이 60%인 온라인 학습 서비스는 180만 원의 매출이 났으니 광고비 100만 원을 제외해도 80만 원이 남겠죠? 따라서 해당 광고를 통해 이익이 나고 있고 광고를 계속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익률이 30%인 의류 브랜드는 매출 300만 원에 대한 이익액이 90만 원이므로 광고비 100만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10만 원이 손해입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를 계속 진행하면 손해가 불어나겠죠? 이 경우 해당 광고의 로아스를 대폭 올리던지 아니면 해당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로아스는 광고의 매출 기여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고요. 보통 현업 마케팅팀 내부에서 또는 실무자와 경영진 사이에서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논할 때 흔히 쓰는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 퍼널의 각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과 데이터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마케터가 알아야 할 지표들은 너무 많지만 모든 지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건 기억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기획과 운영의 실무로 들어가기 전 디지털 마케팅 실무의 두 가지 큰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